자, 이번 시간에는 차고 파트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개별 주제 중에서는 차고 파트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 차고, 그 다음에 허위표시, 사기강박 정도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의사표시 전체가 2문제이지 3문제, 모든 논점에서 다 출제될 수 있다 보고 그 파트를 출제되는 주요 논점 위주로 각 파트마다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차고 보세요. 일단 조문을 일단 분석해 볼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역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자, 거기다 쓸게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조문을 읽는 느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표의자는 사고가 있으면 다 취소할 수 있답니까? 아니면요, 그 차고가 있더라도 중요치 아니한 차고는 취소할 수 없다요. 후자죠. 따라서 차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요? 중요한 차고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적을게요. 조문 옆에다가 중요 차고가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중요 차고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중요 차고는 뭐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누가 주장하겠습니까? 취소하고자 하는 자. 누구죠? 표의자죠. 네.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에 중요부분에 차고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차고가 있었지만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시를 낸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중과시 있다 없다는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보세요. 중과시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럼 취소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상대방이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따라서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돼요. 다 누가 입증합니까? 무효는 뭐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취소는 뭐요?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그런데 유일하게 뭐요? 상대방이 하는 게 있죠. 차고 파트에서 중과시입니다. 요것만 상대방이. 요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뭐요? 다 주장자가 하면 돼요. 취소는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무효는 뭐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뭐 끝났죠, 그죠? 예. 입증 책임은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다 누구예요?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한마디로 주장자는 누굽니까? 표의자죠, 표의자. 취소는 사기, 강박, 착오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하고자 한다, 그죠? 구자입니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신경 쓰면 돼요. 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죠. 자, 내용을 합니다. 자, 차고. 일단은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 여기까지는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었죠. 알고서 했습니다. 근데 차고는 뭐예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 매도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죠? 청약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내심으로 얼마를 받기를 원합니까? 3억을 바꿔서 매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청약을 함에 있어서 서면, 즉 청약서에 의해서 청약을 합니다. 근데 실수로 뭐요? 공을 하나 빼뜨려 버렸어요. 3천에 내 토지를 너에게 팔겠다, 그죠?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 이 점은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하고 똑같대요. 근데 다른 점은 표의자갑이 그 불일치를 모르고 하고 있다, 그죠? 이를 차고의 의사표시랍니다. 자, 차고의 유형은 일단 제목부터 체크할게요. 자, 전달기간의 차고 여기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 동기의 차고 있죠? 동기의 차고 체크할게요. 그럼 차고의 유형은 그 두 가지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유형을 가지고 뭐요? 답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 돼요. 여기 뭐요? 표시를 잘못한 거죠.
이와 같은 착오를 표시상의 착오라 합니다. 표시상의 착오. 손대지 마시고 밑줄 긋지 마세요. 내용의 착오란 것은 교과서를 보세요. 당사자 간에 달러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100달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달러와 파운드와는 엄연히 가치가 다르죠. 근데 가치가 같다고 뭐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100파운드 매매 계약으로 계약서에다가 적었다고. 이를 내용의 착오 또는 의미의 착오라 합니다. 자, 그 다음 기간의 착오요. 자, 보세요. 갑이 스스로 청약서를 잘못 작성했죠. 이게 표시상의 착오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청약서를 작성치 않고 우체국에서 뭐요? 전신기사에게 정보 타전을 의뢰를 했습니다. 전신기사가 뭐요? 공을 하나 빼뜨렸다. 이것은 뭐요? 표시 기간의 착오라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죠. 네,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전달 기간의 착오. 이건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교과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해서 201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201페이지 재료의 111조 1항령.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갑이 청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의사와 표시 불일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은 누굽니까? 을이죠. 그래서 우체국에다가 이 청약서를 을에게 배달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뭐야? 엉뚱한 병에다가 배달해버렸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상대방에 도달했죠. 근데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여러분은 부도달의 문제일 뿐 거기다 적을게요. 즉 착오의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했죠. 그죠?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15년도 1월 10일째. 근데 갑이 뭐요? 중요 착오에 빠져서 여하튼 매매를 을과 했다. 근데 여하튼 중요분의 착오에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요?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죠. 그죠? 취소하면은 그때부터 간에 뭐야? 처음부터 수업에서 무효되는 게 취소죠. 그죠? 취소하기 전에는 이미 뭐야? 유효하게 효력이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달조차 못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했다 못했다? 발생도 못했죠. 따라서 착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착오는 뭐예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죠? 부도달이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효력이 전혀 안 생깁니다. 부도달의 문제일 뿐 착오 문제는 발생치 아니한다.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형에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분이에요. 동계 착오는 이거는 단골입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단골 지문이에요. 자, 우리가 103조에서 동계 불법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요.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는데 갑을 매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진행합니다. 갑이 을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을 토지가 지금 제한구역 내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갑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해제가 될 거다. 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죠. 그죠? 그와 같은 목적, 그와 같은 동기에서 매수했다. 근데 매수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동기를 표시한다는가? 안 하죠. 그죠? 표시하면 안 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럼 동기에 불과하고 똑같아요. 제목, 원칙 체크하세요. 원칙. 그러면 상대방은 표의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원칙, 동계 착오는 착오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죠.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에서 취소하지 못한다. 거기 착하시면 돼요. 그러면 원칙이 시험 문제가 아니죠. 자, 예외 종료 표시하시고 여기 시험 문제요. 그래서 동기의 불법보다는 뭐요? 동기의 착오 소초로 출제가 됩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왜 착오 취소 못했다?
상대방이 몰랐기 때문에 그죠. 근데 반대로 상대방이 알았다면 당연히 뭐요? 109조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할 수 있다죠. 그죠? 언제 알게 됩니까?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표시. 표시라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나머지 밑줄 긋지 마세요. 네. 그래서 표의자가 뭐요? 그 동기를 상대방에 표시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어떠한 동기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동기가 뭐요? 109조 요건에 대해서 중요하면 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부분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은 해석의 문제니까, 그죠? 중요하냐 안 하는 109조 요건의 문제예요. 그래서 표시가 되었다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표시가 돼야 돼요. 자, 중요 표시하시고, 이분이요. 즉, 동기를 상대방에 표시를 하면 족합니다. 당사자들 간에 뭐요?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까지 삼고자 하는 뭐요?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답니다. 우리 시험도 몇 차례, 각종 시험에 단골 지문이요. 동기 착오에서는. 즉, 동기의 착오를 위해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뭐요? 상대방에게 동기가 표시되면 좋겠죠. 표시가 되었다면 109조 요건을 포선 문제예요. 그게 종료하냐 안 하냐 따지면 돼요. 즉, 표시만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별도로 당사자들 간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고자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합의는 필요 없다. 그 줄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표시만 되면 좋겠지 뭐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나머지 단어들은 뭐야? 다 덜놀입니다. 핵심 포인트 그죠? 예, 표시만 되면 좋겠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나머지 부연 설명 뭐야? 절대로 꼬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표시될 필요도 없어요. 자, 옆에다가 표시 유무 불문하고 이래서 그럴게요. 표시 불문하고. 제출했죠. 표시 불문하고. 즉, 일정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될 필요도 없어요. 자, 전제가 이겁니다. 동기 착오는 왜 취소할 수가 없었다?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뭐예요? 상대방이 알면은 109조 요건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죠. 언제 알게 돼요? 표시가 표시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표시할 필요가 없이 상대방이 아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요? 상대방이 동기를 제공했어요. 즉, 상대방 체크하시고, 상대방에서 뭐예요? 그 동기가 유발되었거나 상대방부터 제공된 경우, 유발, 제공 단어 찾으면 돼요. 자, 보세요. 갑이 을 소유의 토지를 어떤 이유에서 매수했어요?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죠? 근데 그 동기를 누가 줬느냐? 상대방 을이 갑에게.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 토지가 지금은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곧 해제가 될 거다, 그죠? 소문이 됐다, 그죠? 근데 나는 지금 돈이 너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네가 미리 샀다가 뭐야? 몇 년 후에 시세 차익을 누리라. 이와 같은 동기를 누구에게? 상대방이 표의자에게 제공했죠. 그때는 이미 상대방이 표의자가 어떠한 이유에서 그 토지를 매수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 모른다? 당연히 알죠. 그죠? 자기가 줬기 때문에. 따라서 단어입니다.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뭐야? 그 동기가 누가요? 상대방이 유발했거나 뭐야? 제공한 때는.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동기를 받았기 때문에 동기 표시될 필요도 없죠. 자, 그럼 반복입니다. 자, 보세요. 동기 착오를 원칙적으로 뭐요? 상대방을 알 수 없으므로 취소하지 못한다. 왜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그죠? 표시되면 취소할 수 있다.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시되지 않더라도 그 동기가 뭐야? 상대방이 제공되지 유발한 경우. 당연히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을 할게요. 자, 그럼 개별 판례는 이번 회차는 이 부분 넘어갑니다. 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이 제공한 것들입니다. 결론이. 우리는 결론만 취소할 수 있다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법률의 착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법률의 의미 내용을 착각한 겁니다. 연대 보정을 단순 보정으로, 그죠? 이런 거 잘못 착각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오해했다든지 법률의 내용을 잘못 착각한 것을 법률의 착오로 합니다. 109조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착오의 유형은 뭐만요?
전달기간의 착오와 동기착오.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착오입니다. 동기착오. 자, 동기착오 키포인트.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와 동기를 알 수 없으므로 원칙 착오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표시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109조 요건에 따라서. 표시만 되면 족하죠.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예요? 상대방이 제공내지 유발하는 경우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세 줄입니다. 세 줄이에요. 교과서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자, 요건 갑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위해서 취소하려면은 첫 번째, 착오가 있어야 되죠. 손대지 마세요. 당연히 착오가 있었다 여부는 언제요? 행위 당시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착오가 있다 해서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착오 뭐예요? 중요한 착오여야 한다. 자, 제목문 쪽으로 판단기죠. 자, 유일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을 배우고 있죠. 법에서 판단 기준은 주관적, 객관적 중에 원칙적으로 어느 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객관적이 기준이 되죠.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므로. 그럼 플러스입니다. 주관적, 객관적 모두 구비가 돼야 돼요. 그 특색이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즉, 갑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자신의 토지를 뭐요? 얼마의 을에게 매도하기로 원했습니까? 3억, 그죠? 절대로 3천에 매도할 의사는 없죠, 그죠? 이 같은 불일치를 알았다면 절대로 청약 안 했겠죠, 그죠? 즉,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같은 중요성 여부를 표의자 입장에서만 따진다면 뭐요? 10원만 손해보더라도 다 취소하자겠죠, 그죠? 그래서 표의자 엔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뭐야? 중요해야 된다, 그죠? 일반인이 보기도 그 정도 차가 있었다면 절대로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 즉, 주 객관적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입증 책임. 누가요? 표의자가, 그죠? 표의자가. 조문에서 설명드렸죠. 즉, 중요한 차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당연히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 여기다 체크할게요. 취소하려는 자, 그죠? 취소하려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했다면 표의자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녹였어. 어떻게 해요? 취소하려는 자가. 같은 말이죠, 그죠? 누가 취소하고자 합니까? 표의자가 취소하고자 하죠, 그죠? 표의자가. 그 다음. 그러면은 이 부분에 오셔야 돼요. 종료 차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다 누가 판단합니까? 판례가 판단하죠. 우리는 결론 취소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종료 부분의 차가 인정된다 그죠? 이거는 취소 가능하죠. 취소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보세요. 경계, 현황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그러면 지문이 두 줄이 되든 세 줄이 되든 뭐요? 경계라는 단어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저 경계를 착각했어요. 그다음 현황. 현재 상황에 관한 착오죠, 그죠? 즉 하천부지 이제 뭐요? 그것을 농경지, 경작이 가난 토지로 잘못 오해했다 그죠? 현황에 관한 착오, 중요 착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가 택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외상이 전혀 없어요. 가벼운 사고인 줄 알고요. 아주 경미한 액수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되는 사고임이 밝혀졌다. 아담 절대로 그 같은 액수로 합의 안 했겠죠, 그죠? 그 다음, 단골 질문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수행하는 물상보증인의 착오. 자, 보세요. 은행입니다. 채무자다, 그죠?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근데 자기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 누굴 찾아갑니까? 친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A는 뭐예요? 채무자는 아니지만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에다가 보증을 썼다고 하죠. 이자를 물상보증인. 근데 이자는 누구요? 친구인 갑을 위해서, 그죠? 나중에 보니까 전혀 모르는 병이 채무자도 됐어요. 전혀
낯선 알지도 못한 자의 채무 담보에서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단골 질문입니다. 그래서 4번. 상식이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고자 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대학 건축학교 교수인 줄 알았는데 돌팔이었다. 그죠? 절대로 안 맡기겠죠. 네. 자, 그러면 중요차고 아닌 거 보세요. 제일 많이 떴던 게 요거다. 그죠? 시가, 면적, 하나 더 적을게요. 똑같은 겁니다. 수량.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작은 원칙, 중요차고 아니죠?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떴던 거예요. 물건은 가격이 없죠. 그죠? 네. 서로 필요하면 뭐야? 비싼 값으로 사고, 급하면 뭐야? 싼 값으로 판다. 그죠? 따라서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작은 원칙, 중요차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보세요. 이것도 단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차가 있었지만 표의자에게 전혀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어요. 즉, 차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전혀 손해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녹아서 표현되느냐? 어려운 질문입니다. 중요차고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 표의자의 경제상의 불이익은 판단에 기초가 되지 못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이게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즉, 차가 있었더라도 뭐요? 경제상의 손해가 없다면 중요치 않죠. 그래서 그 차가 중요한지 여부는 자신이 생긴 뭐야?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의 자료가 된다. 그죠?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요. 이 부분도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중요차고 아니답니다. 아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또 적게요. 임대인이 누구냐? 임대인이 누구냐? 그죠? 누구냐? 또는 뭐요?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죠?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은 중요차고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설명할게요. 내가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러면 나의 관심사항이 그 지금 현재 매도인이 누구냐가 관심사항이요? 아니잖아요. 매매 대금 그죠? 그 목적물 위치가 내 관심사항이죠. 그죠? 이 부분은 중요차고 아니에요. 즉,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중요차고 아니다. 임대차도 똑같아요. 내가 임차인입니다. 나는 집주인이 누구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요. 그 임대 목적물의 어떤 위치가 내가 출근하기에 편하냐, 그죠? 이게 내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에서 뭐요?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났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중요차고를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고 파트에서는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서 뭐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요. 왼쪽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예.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오해했다 그죠? 중요하다 그죠? 예. 임대차는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사용대차는 무상이죠. 예. 중요한 차고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과 단순보증은 하나가 땅 차이죠. 예. 중요차고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이면 대표적인 현황에 관한 차고 맞죠? 그죠? 예. 경작 진주라는데 아첨부지더라. 중요차입니다. 그 다음 5번 이미 설명했죠. 그죠? 임대차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매매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고 똑같습니다. 중요차고 이다니다. 중요차고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설명했죠. 그죠? 예. 그 다음 범죄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범죄 제명이 뭐냐는 중요하다 하나다.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근데 빌려주는 자가 뭐예요? 일반인이냐 고리대금업자냐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않다. 그래서 제가 특히 뭐야? 체크했던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 갑니다. 그래서 표의자는 뭐예요?
자신의 의사표시에 중요한 착오가 있으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종료분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중과실은 뭐요? 다른 말로 중대한 가실이라고도 한다 그죠? 중대한 가실. 똑같아요. 줄여서 중과실합니다. 중과실의 반대가 뭐예요? 경과실이죠. 일반적으로 가실은 경과실이기 때문에 경자는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생략해요. 따라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죠. 그럼 반대로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죠. 따라서 이 부분이요. 체크할게요. 경과실이 있다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지문입니다. 표의자에게 종료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뭐요? 그 착오에 가실이 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 X다, 그죠? 중과실의 경우만 취소 못해요. 경과실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입증 책임 종료 표시하시고 유일한 경우입니다. 의사표시 파트에서 입증 책임은 다 누가요? 주장자죠, 그죠? 다른 말로 표의자입니다. 즉 취소는 뭐요? 취소코자는 표의자가, 무효는 뭐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입니다. 표의자. 즉 비진입 표시는 A조로 무효가 되죠. 허위 표시는 무효다, 그죠? 당연히 그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은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표의자, 그죠? 주장자가. 그 다음에 착오는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여하튼 취소 요건에 관한 사실은 다 누가요?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그죠? 근데 딱 하나 누가요? 상대방이. 중과시 있으면 취소 못하죠. 취소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누가요?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누가요? 상대방이. 그죠? 취소를 못하게 하는 상대방. 여기다 체크할게요. 그럼 다른 말로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입니까? 유효를 주장하는 자예요? 상대방은 유효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풀어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출제하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됩니다. 각종 시험에. 가장 쉽게는 그냥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덧붙이면 뭐야?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상대방. 여기까지 이제 질문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쉽게 출제되면 상대방이라는 문구가 줍니다. 근데 여기서 뭐야? 조금 녹이면은 유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중요 착오는 뭐예요? 취소하고자 하는 자죠. 다른 말로 법률행위 효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되죠. 그죠? 취소 사유는. 네, 그렇게 녹여서 팝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요. 중요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 취소 못하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예외의 예입니다.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뭐요? 상대방이 이를 이용한 경우, 알면서 이용한 경우, 거기다 시작해요. 그때 뭐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하죠. 이미 표의자가 착오에 빠졌음을 압니다. 상대방이, 그죠? 근데 알면서도 뭐요? 이를 이용했다면 상대방이 더 나쁘다, 그죠? 그때는 A적으로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몇 번 반복할게요. 자, 다시 한번. 착오 취소를 하려면 표의자가 종료분의 착오가 있으면 입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종료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과실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죠. 경과실까지만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여전히. 그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이 있다 없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근데 중과실이 표의자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뭐야? 상대방이 이를 알고서 이용한 경우는 상대방이 더 나쁘기 때문에 그때는 표의자는 중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땐 단순히 그냥 논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런 부분 뭐야? 그냥 소리 내서 그냥 중얼중얼 하시는 게 더 빨리 진도가 나가요. 그죠? 빨리. 자, 그러면 대표적인 판례를 모아뒀습니다. 그러면 중과실이 인정이 되면 취소 못하죠. 이 부분요. 우리는 결로 어떻게 배웁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과실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 못한다고요. 중과실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뭐요?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취소 못하는 경우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판례들입니다. 중과실 여부에서는.
그래서 표의자가 공장을 옮길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구입한 토지가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중요부분에 자꾸 맞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 토지를 먼저 구입한 이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알아봅니까? 사전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알아보고 토지를 구입해요. 후자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을 안 거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과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대출합니다. 내가 신용보증기금이라면 그 대출기업이 연체 등 이와 같은 부실한 기업인지 알아보면 절대 보증 안 썼겠죠. 보증 안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일단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모두 회수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회수한 걸로 실수하고 보증기금에다가 신용보증기금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했어요. 너무 금융기관의 잘못이 크죠, 그죠? 일단 담보설정 해지를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이 부분 아직 출제된 법 없어요. 예, 공장부지 구입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겁니다. 고래청자 하면은 고래청자만 밑줄을 그을게요. 그래서 그 판례가 어디에 등장합니까? 차고 파트에 등장하죠. 그럼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요? 취소할 수 있다로 포섭하시면 돼요. 고래청자. 이 판례에서 한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볼게요. 내가 쏘가서 가짜를 진짜로 알고 샀습니다. 중요차고 맞죠? 중차고 맞아요. 그런데 나도 실수했어요. 감정인의 감정을 안 받았습니다. 또는 그 원래 소장자를 만나서 출처 등을 알아본 뭐 없어요. 나의 잘못이죠. 근데 내가 고래청자를 자주 샀습니다. 나의 식견을 믿고, 그죠? 식견을 믿고 이와 같은 과정을 안 거쳤다. 내가 대법관이었다면 중과실 인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당시 대법관들은 중과실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중과실까지는 없다. 그리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있다. 그래서 고래청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개업자는 전문가죠. 그 내가 부동산을 매수합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A 점포인 줄 알고 사는데 나중에 보니까 B 점포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내가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는 잘못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의 말을 믿었죠? 전문가의 말을 믿었어요. 전문가의 말을 믿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믿냐는 겁니다. 그 전문가의 말을 믿은 경우는 중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없다. 저 굳이 외우시려면 요 세 가지 정도 팔려, 그죠? 공장 사건, 청자, 고래청자, 여부, 그런 정도. 자, 그 다음. 밑줄 긋게요, 제목. 차고 취소 배제 사유가 없을 것. 표의자에게 종료부에 차고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같은 109조는 이미 규정이란 겁니다. 이미 규정. 강행법규가 아니죠. 따라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그죠? 합의로 차고 취소할 수 없으면 합의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효과. 그래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은 표의자는 자신의 사표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취소하면 당해 법률에 있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똑같죠, 그죠? 손댈 필요 없죠. 이행제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그로 인한 이득은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으로서 다 반환하여야 한다, 그죠?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무효는 몇 조 위반의 무효 하나다? 103조 위반의 무효 하나. 나머지는 싹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계속 손댈 필요 없어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와 같은 차고 취소의 경우 이를 모르는 선의 제3자에게는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똑같기 때문에 손댈 필요 없어요. 자, 일부 취소 제목 밑줄 볼게요. 자, 요건 손대지 마시고 일부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에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건은 절대 안 묻습니다. 결론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조문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무효 취소 파트에서 배웁니다. 일부 무효는 137조에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는 조문은 없지만 뭐요? 일부 무효가 인정이 되므로 일부 취소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가 팔립니다. 그래서 뭐요? 법률행위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뭐요?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그 법률가 뭐요? 나눌 수 있는 경우 등에 당사자의 의사가 뭐요? 일부만이라도 뭐요? 유직호자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뭐요? 일부만 취소할 수가 있다. 그죠? 결론, 우리는 일부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요건은 안 묻습니다. 네. 그 다음, 중요 표시하시고.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에게 차고가 있었다. 그죠? 차고가 있다도 일단은 그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일단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런데 사후에 갑이 차고를 해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당연히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차고 취소한 표의자가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 생긴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느냐? 자, 경과실 동그라할게요. 앞에서 표의자는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이 자에게 잘못이 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이 자에게 결론적으로 손해가 생겼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당연히 자신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당연히 배상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당연히 표의자는 잘못이 있더라도 뭐요? 그 잘못이 중대한 가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차고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상대방에 손해가 생겼어요. 자신의 경과실로. 그럼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109조를 읽어봤는데 그 조문이 없죠. 그죠? 학자들은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설은 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판례. 판례는 배상 책임 부정거래 생각하십니다. 결론. 조문이 없다는 겁니다. 독일법은 조문이 있어요. 배상 책임을 부정한다.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얼핏하면 틀려요. 그죠? 경과실이 있더라도 그죠?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과실이 없으면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요? 중과실이 없으면 경과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끔 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 생긴 손해에서 배상 책임은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배상 책임 부정이 법조문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경과실이 있으면 뭐요? 얼핏 이 부분을 애우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고 우리가 쏘을 수밖에 없죠. 그죠? 따라서 경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만 없으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은 조문이 없으므로 부정된다. 결론 부정.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손댈 필요 없어요. 자,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가족법에 적용 없죠. 그 다음에요. 조식인수 청약, 음수평 등에 적용 없다. 그죠? 예, 손댈 필요 없고 계속 무한반복이고. 그 다음 화해계약. 자, 일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목을 미줄게요. 말 그대로 화해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일보시 양보해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거다. 그죠? 자, 보세요. 병원입니다. 환자 측이요. A가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뭐요? 사망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과 뭐요? 환자 측에서는 이거는 뭐요? 사고다. 여기는 다툼이 없어요. 의료 사고로 사망했다는 데서는 양자 간에 다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툼은 환자 측에서는 뭐요? 우리가 5억을 받아야겠다. 그죠? 여기서는 뭐요? 우리는 3억까지 못 주겠다. 다툼 뭐야? 액수에 대한 다툼이요. 그래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서로 뭐야? 우리 1억씩 손해보자. 그죠? 4억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화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다툴 수 없다. 그래서 화해계약은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뭐요? 환자 측은 더 받을 게 있더라도 기존 화해를 취소해서 더 달라 못합니다. 병원도 똑같다. 그죠? 반대로. 그러나 당사자의 자격,
화의 목적인 분쟁 아닌 나머지 상의 차고에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여기만 다툼이 있었어요. 액수에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검을 했어요. 사고 아니랍니다. 아니다.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자의 어떤 특이 체질로 인한 사망이에요. 그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병원 이 전체를 당연히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차고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정도 질문화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 금방 제가 설명했던 판례입니다. 즉, 환자가 의료사고로 사망으로 뭐요? 전제하고 의사들과 유족들 사이에 손해배상금 합의가 있었죠. 그 부분 못 다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사인이 의료사고 아니었죠. 그때는 의사 측은 그 화해를 뭐요? 다 차고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체크하기. 혹시나 적용범위에서 출제된다면 이 부분에서 출제를 할 겁니다. 여기서 출제할 수도 있고 뭐요? 사기 강박에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비지 및 표시부터 사기 강박인 의사 표시까지는 공법상의 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뭐요? 소송을 자기가 취하를 했습니다. 착오로 그죠? 이를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타인은 것도 뭐야? 사기당해서 소송을 취하했어요. 이래서 소취행위를 사기 취소 못한다 그죠? 공법상의 적용이 없어요. 무조건 표시된 대로 그대로 소취합니다. 소취야.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서 취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제도와의 경합. 1번 제목 밑줄 것이고 단골 지문이요. 차고와 사기는 별개죠. 별개는 뭐예요? 하나의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경합될 수 있죠. 그죠? 경합될 수 있다. 즉, 타인의 사기로 표의자가 뭐예요? 중요본의 차고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죠? 그럼 사기도 성립하고 차고도 성립할 수 있죠. 그럼 표의자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예외. 우리 시험도 몇 차례 출제됐어요. 그래서 키포인트로 판례는 뭐예요? 문구를 외우기 쉽게끔 바로 순서를 그대로 잡았습니다.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그죠? 제3자에게 쏘아서 뭐예요? 표의자가 신원보증서면에 서명 날인 착각에 봐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 날인했다. 그럼 뭐예요? 이자가 타인으로부터 쏘갔죠. 그럼 사기도 일단 성립할 것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뭐예요? 차고에 빠져서 어디에요?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했다. 그럼 차고도 성립한다. 그죠? 그럼 둘 다가 성립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 판례는 뭐예요? 차고에 의한 거에 적용. 이 경우 뭐예요? 판례는 사기 취소는 안 됩니다. 차고 취소만 할 수 있다. 그죠?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 취소. 차고 취소만 할 수 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사기 취소는 할 수 없답니다.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설명은 이건 뭐야? 제3자에 의한 표시상의 차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네. 거기까지 너무 힘듭니다. 이 부분. 결론요. 원칙적으로 차고와 사기는 별개죠. 표현은 각각 요건을 입증해서 사기 취소하든 뭐요? 차고 취소하든 표의자의 자유다. 그죠? 그런데 A입니다. 제3자로부터 뭐요? 쏘가서 표의자가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오에 빠져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판례하면 뭐요? 표의자는 사기 취소는 할 수 없고 뭐만요? 착오에 의한 취소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 2번 당분간은 계속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뭐요? 작년부터, 작년부터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부분에 판례가 없다가 판례가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담보 책임은 우리가 채권부에서 다시 봅니다. 차고와 담보 책임은 별개입니다. 그죠? 별개예요. 자, 담보 책임의 개념을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웁니다. 그 차고하고는 담보 책임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당사 양자는 뭐예요? 판례하면 양자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 요건, 취지, 효과가 다 다르므로 매매의 경우 뭐예요? 매도인에게 차고도 있고 뭐예요?
또는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다면 각각 별개라는 겁니다. 그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뭐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과 상관없이 거기다 체크할게요. 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예전에는 차고는 뭐예요? 법률행위의 차고죠.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의 차고는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담보 책임은 뭐예요? 법률행위 중 매매에서 인정되는 거죠.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만 특별하게 그죠. 그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면 뭐예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해당하므로 학자들은 뭐예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가 통설이었어요. 판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 등장한 판례가 뭐예요? 양자 별개라는 겁니다. 그 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둘 다가 다 인정된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판례는 별개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뭐예요? 성립하든 상관없이 차고 취소 요건 구비되면 뭐예요? 배우자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단골입니다. 어떻게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차고 취소는 하지 못한다. 그죠? 그렇게 쏠 거예요. 그죠? 예, 가능하답니다. 판례는 둘 다 별개이기 때문에 담보 책임이 뭐야? 성립하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 없어요. 차고는 뭐야? 차고 요건에 따라서 요건이거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당분간은 각종 시험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뭐요? 옆반 시험도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험도 똑같습니다. 5년 동안은 계속 등장할 거예요. 자, 그다음 차고 파트에서 다른 제도의 관계에서는 가장 많이 단골 질문이 요거예요. 해제와 차고 취소. 이번 똑같은 논리로 가면 돼요. 해제. 계약의 해제죠. 그 다음에요. 차고 취소는 법률행위의 차고입니다. 모든 법률행위. 그 양자 별개요. 별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자, 볼게요. 우리가 해제 파트는 채권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는 이해는 안 되더라도 뭐요? 결론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음 회차는 그냥 읽으면 끝납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위해서 매매계약을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계약은 뭐요? 소급에서 없어졌습니다. 다만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을 한 자는 뭐요?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차고 취소할 수 있다면 뭐요? 차고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차고 계약을 뭐요? 해제한 후라도 그에 따른 어떤 손해배상 책임 등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결론 차고 취소할 수 있다만 기하시면 돼요. 차고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한 후라도 그죠? 해제한 후라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없다로 써요. 근데 이 부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오히려 내 나름대로 뭐요?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계약이 해제되면은 우리가 일단 첫째 주에 배웠다 그죠? 해제는 해제권자가 해제하면 그때부터 계약이 무효입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무효죠.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게 됩니다. 이미 없던 거니까 뭐예요? 차고 취소할 대상이 없죠, 그죠? 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죠? 내 스스로 논리적 한계에 빠집니다. 그 결론 뭐예요? 우리는 외워야 돼요. 양장 별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이익이 생겨요. 해제 파트는 그때 보겠지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예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하면은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이 이야기 뭐예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차고 취소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차고 취소하면 계약 자체가 애초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없던 거니까 채무 불이행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차고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띄웁니다. 해제한 후라도 뭐예요? 키포인트. 차고 취소할 수 있대요. 어떻게 속입니까? 없다로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해를 시키죠. 그죠? 그러면 이해가 됐다면,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됐다면 기억은 뭐예요? 이렇게 키포인트 핵심 잡고 바로바로 그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중간에 뭐예요? 이해가 까먹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만. 결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해 문제를 묻는 시험은 뜨지 않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러면은 올해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뭐예요?
사령 문제죠. 지금 단계에서 당연히 못 풀어냅니다. 못 풀어요. 푸는 게 이상하죠. 만약에 우리가 기본 이론 지금 수업까지만 들었는데 이 문제가 자유롭게 풀리더라고요. 그럼 천재죠, 그죠? 안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뜬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키로 을과 합의를 했다. 그 후 갑이 착오를 해서 그 매매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강행규정이므로 체크할게요. 착오 취소에 관한 백구조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백구조 적용 배제 합의 가능하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시가, 체크하면 되죠. 시가에 관한 점은 종료분의 착오가 아니다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요? 제가 중간에 부분을 읽어야 안 읽어요? 안 읽죠, 그죠? 근데 우리도 이렇게 연습해달라는 거예요. 시가, 면적, 수량에 관한 착오는 종료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로 연습하면 그 단어가 바로 눈에 보여요. 그 다음, 입증세이요. 갑이 누굽니까? 표의자죠. 표의자 갑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게 뭐예요? 중요한 차가 있다는 의미죠. 그 사실 다 누가 입증합니까? 갑이 입증해야 한다. 맞죠? 그죠? 종료번의 착오는 갑이. 그래서 정답 3번이요. 그 다음 4번 경가실 미적 볼게요.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자, 근데 갑은 돼 있어요. 갑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 말도 안 되죠. 경과실이 단어가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 중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갑이 입증합니까? 을이 입증해요? 을이 입증하죠. 상대방 을이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자, 볼게요. 5번 차가 있었더라도 표의자에게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종료 차가 아니죠. 그래서 갑이 차가 있어지면 뭐예요? 그 불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럼 경제상의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죠.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착오는 종료 착오가 아니죠. 그죠? 그럼 착오 취소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 보세요. 매일 문제. 자, 6주차 3번 문제로 갑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과실 미주 볼게요. 경과실은 마지막 줄 취소할 수 있다.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의 소유인 것으로 착각하여 임차교회가 미쳐볼게요. 이게 다른 말로 뭐죠? 임대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종료착오다 아니다? 종료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종료착오 아니다. 맞죠? 그죠? 네, 종료착오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가 쳐볼게요. 시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면 적을게요. 시가는 뭐야? 착오 취소 못하죠? 틀렸습니다. 그 정답 3번. 그 다음 자, 미주 볼게요.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할 때 불법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중과실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때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착오 취소로 인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배상 책임 없다. 그 다음 경계 체크하시면 되죠. 경계 착오는 뭐예요? 마지막 줄 종료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경계에 관한 착오는 종료 착오에 해당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사기 강박 이후로 진행을 합니다.